15번째 일화. 꿈을 풀어 점괘를 보다. 낙강 남쪽 지역에 조씨 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식들이 없이 홀로 땔감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조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색과 황색 두 마리의 개가 나타났다. 그 두 마리의 개는 만나자마자 마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미친 듯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이내 뒤엉켜 마구 싸웠다. 조씨는 그 개들을 보고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쫓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두 마리의 개들은 마치 상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조씨에게로 고개를 돌려 핏대를 세우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짖어대면서 덤벼들었다. 그 순간 조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놀라서 깨어났고 잠에서 깨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조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한 짐의 땔감을 해왔고 장작을 팔기 위해 이웃과 함께 시내에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낙강의 다리 앞에 도착했는데 멀리 소광절 대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조씨는 전날 밤 꿈이 갑자기 생각나서 소광절 대사님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소광절 대사님을 따라잡았다. 조씨는 지고 오던 땔감을 잠시 내려놓고는 소광절 대사님께 예를 표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소광절은 한 노인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춰서는 답례하며 이렇게 물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조씨는 전날 밤에 꾼 악몽을 상세하게 소광절에게 말해주었다. 조씨의 말을 들은 소광절은 자신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고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어젯밤에 꾸신 꿈은 정말 불길합니다. 오늘 잘못하면 옥에 갇히는 재난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절대 시내에 나가지 마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재앙을 피하십시오. 소광절의 말을 들은 조씨는 우물쭈물하며 약간 머뭇거렸고 소광절은 거듭해서 타일렀다. 어르신, 오늘은 정말 도성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탐대실할 것이며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조씨 노인은 소광절 대사님의 말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소광절은 조씨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해 떠났다. 조씨 노인은 바닥에 내려놓은 두 다발의 땔감을 애타게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이웃이 달려와서 방금 소광절 대사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소광절 대사님께서 해준 꿈풀이 내용을 이웃에게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이웃은 조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광절 대사님이 전개는 정말 치통하여 100이면 100 모두 들어맞으니 대사님이 말을 듣고 먼저 집에 가는 게 낫겠소. 정말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씨 노인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사님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에는 먹구름이 일렁였고 곧이어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처럼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웃은 자신의 땔감을 짊어지고는 조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날씨가 안 좋은 걸 보니 오늘 땔감은 틀림없이 좋은 가격에 팔리겠네. 나는 빨리 시내에 나가서 땔감을 팔아야겠어. 내 먼저 갈 테이니 나중에 집에서 봅시다. 이웃은 땔감을 짊어지고는 발길을 돌려 시내로 향했다. 조씨는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이미 반나절을 걸어왔고 다리만 건너면 바로 시내인데 땔감을 팔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에게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 뭐 훔쳐갈 것도 없고 뺏어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재난이 발생한다는 거야? 지고 온 땔감만 빨리 팔고 집으로 돌아가면 괜찮겠지. 이 생각을 마치자마자 조씨 노인은 땔감을 다시 짊어지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이웃의 뒤를 급히 따라갔다. 그들이 도성의 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었고 성문 앞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조씨 노인은 가까스로 인파에 따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성문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조씨가 메고 있던 땔감 한 짐이 갑자기 갈고리에서 빠져나왔고 조씨가 무슨 일인지 반응하기도 전에 균형을 잃은 막대지게가 앞으로 번쩍 치켜들어지더니 거대한 관성을 가지고는 앞사람의 머리통을 퍽 하고 내리쳤다. 그 사람은 크게 다쳤고 사람들이 놀라서 다들 뒤로 비켜섰다. 조씨 노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그리고 이내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두말 없이 조씨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갔다. 조씨는 그제서야 꿈에서 깬 듯이 정신이 차려졌고 소광절 대사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였다. 그날 오후에 조 노인과 함께 시내에 나갔던 이웃이 소광절 대사님의 댁에 찾아갔고 대사님을 만나 오전에 조씨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소광절 대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손목을 조이며 이렇게 탄식했다. 내 그렇게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였건만 고집을 부려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겼군요. 그 이웃은 소광절 대사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대사님은 무슨 근거로 조씨가 옥고를 치를 것이라고 예측하셨던 것입니까? 소광절 대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도 사람의 언어가 있듯이 개에게도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조씨 노인은 꿈에서 두 마리의 개가 지저대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두 마리의 개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마리의 개 사이에 말씀 언자가 있으니 그것은 옥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옥고를 치를 것임을 단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렸건만 조씨 노인이 말을 듣지 않아 유감입니다. 허나 그것 또한 조씨의 운명이고 그런 일을 겪어야 할 것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이웃은 마음속으로 소광절 대사님의 점괘가 진정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감탄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씨의 처지가 걱정되어 끊임없이 탄식하였다.